강의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죠.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전반적으로 보면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는 말씀드려서 노코드 영역, 바이브 코딩 영역까지 봤죠. 두 가지를 합치는 영역은 조금 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는 못 다뤘지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확장은 가능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AI 기능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AI 기능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AI 서비스들을 검색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쓸 수 있어 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딩도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을 가지셨죠.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번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노코딩 굉장히 인기 많아요. 뭐 메이크닷컴, 뭐 제피어, 뭐 엠파링 이런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거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로세스 이해 없이는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반대로 바이브 코딩은 프로세스를 이해를 한 상황에서 질문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점점 더 이 코딩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쓰는 번역기랑 영어를 못 쓰는 사람이 쓰는 번역기 다르죠. 엑셀을 좀 잘 쓰는 사람이 쓰는 엑셀이랑 엑셀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엑셀을 쓰면 퍼포먼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이후에 파이썬 기초는 좀 학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예전에 프레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줄 수 있는 이 프레지라는 게 2010년도 전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했고, 이게 프레젠테이션계의 혁명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쓰지 않는다는 걸 보면은 사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 휘발되지 않는 지식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휘발되지 않는 지식은 첫 번째,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업무 얘기 주로 계속 하긴 했는데 과연 업무에만 쓸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자동 투자 이런 거 안 될까요? 예, 경매 물건 자동 알림 이런 거 안 될까요?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원한다면 여러분들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 문제죠. 여러 가지 뭐 VBA나 애프스크립트도 봤지만 뭔가 확장성을 가지시려고 하신다면 파이썬을 학습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본질적 기능이 코딩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2025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교육부 자료에 보면 이미 수학 선택 과목에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보고 있는 게 코딩이랑 인공지능을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닌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을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2024년도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이제 두 분이셨죠.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 이제 제프 힌튼 교수, IT 개발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IT 개발자라고 명명을 딱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학도들을 만나게 되면 20대 초중반의 공학도들은 대부분 파이썬을 배웁니다. 왜냐면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되면 혼자서 실험 한 번 하고 있을 동안 1000번씩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코딩을 못하는 공학자를 공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역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건 공학에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게 금융공학과 학생들도 파이썬을 다 배우고 오고요. 디자인 쪽도 점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이고 3년, 4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옆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코딩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수업에서 다뤘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좀 너무 학습하기에 늦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B2B 영업을 했었거든요. 철근을 팔러 다니는데 이제 어느 하루는 이제 철근 유통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철근 유통상에 들어갔을 때
선배 한 차장님과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한 15년 이상 이제 영업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미팅 딱 끝나고 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아유, 좀 걱정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급 보증 잘 미수금 없는지 체크하고 재고 좀 줄여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재고 뭐 신입사원이니까 잘 따라했죠. 근데 3개월, 4개월 있다가 이 업체가 되게 좀 위태위태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차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저는 다행히 그분 덕에 이런 부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감지를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쇠밥 먹는 사람들은 최근에 통상 갔을 때 화장실 청결도부터 체크한다. 왜냐면 화장실이 더러우면 부도 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라는 선배들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영역들을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나올 리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현업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업 지식에 IT 지식 한 스푼을 탁 넣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없던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생성형 AI 시대, 기술의 홍수의 시대에 인간이 더 인간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만드신다는 생각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서 여러분들의 하루에 1분, 5분, 10분을 줄여보십시오. 1분을 줄이면 연간 240분을 줄이는 거고 1시간을 줄이면 연간 240시간을 줄이는 건데 240시간을 워킹데이로 따지면 한 달 반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유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은 변화의 시작, 그게 이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